길 위에 있는 순간이 좋다. 낯선 곳으로 향하는 기차 안, 익숙하지 않은 풍경, 그리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여행의 이야기들. 홋카이도로 향하는 기차 안, 창밖 풍경은 아직 낯설지만 이 공간만큼은 조용히 여행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조금의 여유. 이제 곧 새로운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인천공항에서 신치토세 공항까지 비행 시간은 약 2시간 30분. 드디어 사포로. 공기는 차갑고 길 위엔 여전히 눈이 쌓여있다. 3월이지만 겨울이 아직 남아있는 섬, 그 안에서 내 여행도 시작된다. 삿포로. 플랫폼 위로 기차가 천천히 들어온다.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가 여행의 시작을 알린다. 이제 기차는 오타루를 향해 출발한다. 오타루에 도착한 후 눈 덮인 도로를 따라 사카이마치를 향해 걷는다. 조용히 내려앉은 눈과 고요한 풍경 속에서 이 작은 항구 도시는 겨울의 정취를 그대로 품고 있다. 오타루 오르골당의 정문, 오래된 시계탑이 여전히 증기와 소리로 시간을 알리고 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스함을 전하는 건물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춘 듯한 고요함을 품고 있다. 1층에 들어서면 따뜻한 조명 아래 펼쳐진 오르골들의 세계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곳에서는 클래식한 목조 디자인의 오르골부터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이 더해진 현대적인 오르골까지 다양한 스타일과 크기의 오르골을 만날 수 있다.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오르골의 선율은 마치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음악 상자 같다. 모든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이 층은 다양한 오르골과 장식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보석함 오르골과 부엉이 모양의 오르골 및 장식품들이 있다. 또 다른 공간에는 오르골 제작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르골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며 음악과 풍이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다. (3층에는) 다채로운 캐릭터 인형 샵이 자리하고 있다. 귀여운 캐릭터 인형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 차 있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곳은 단순히 쇼핑 공간을 넘어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작은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다. 사카이마치 거리, 오타루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은 유리 공예품, 디저트 가게, 기념품 상점들이 줄지어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기타이치 유리 공방과 르타오 본점 같은 유명한 가게들이 이 거리의 매력을 한층 더해준다. 겨울철 눈 덮인 거리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기타이치 유리상업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청어 가공 창고에서 유리 공예의 중심지로 변모한 특별한 공간이다. 고풍스러운 목조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 아래 유리 공예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이 빛을 발한다.
이곳은 오타루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작은 물길이다. 이 물줄기는 잠시 후 오타루 운하의 큰 흐름과 만나 하나가 된다. 한때 물류의 중심이었던 오타루 운하. 지금은 고요히 흐르며 그날의 기억을 품은 채 도시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 해가 지고 오타루 운하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도시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오래된 창고 벽에 하나둘 켜지는 불빛은 운하 위로 고요히 내려앉아 은은하게 흔들린다. 한때는 화물을 나르는 분주한 물길이었지만 이제 오타루 운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조용히 흐르는 물 위에 반사된 불빛이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듯 흔들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워질 이곳, 바로 오타루이다. 다음날 또다시 길 위에 선다. 창밖엔 끝없이 펼쳐진 설원, 고요한 풍경이 따라 흐른다. BHO 그리고 후라노시로 가는 길, 아직 남아있는 겨울에 온도 속으로 들어간다. 고요한 숲속, 자작나무 사이로 하얀 눈으로 덮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러본다. 탁신관의 자작나무 숲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작은 속삭임을 건넨다. 이곳의 공기는 차갑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는 천천히 이 순간을 담아간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 세상에 처음 내려앉은 듯한 순백의 풍경. 작은 나무들은 조용히 서서 겨울을 품고 있다. 바람조차 머물다가는 깨끗한 순간. 이 고요함 속에서 시간도 잠시 멈춘다. 다음 목적지는 BA의 겨울을 대표하는 곳. 창밖으로 스치는 설원, 그 끝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기다리고 있다. BA의 겨울을 대표하는 풍경, 크리스마스 트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저마다의 방식으로 순간을 담는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나무는 점점 가까워지고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곳만큼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하얀 눈밭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하지만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 속에서 이 순간만큼은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다. 이제 BA역과 4개의 탑 전망대가 있는 곳으로 출발. 멀리 보이던 탑이 점점 가까워진다. 눈 덮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천천히. 이곳에서 바라볼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조금 더 가면 BA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된다. BA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잠시 쉬어가는 순간 다음 목적지를 향한 준비. 인수연 폭포로 가는 길, 눈 덮인 다리를 천천히 건넌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이 다리의 중간까지 걸어가게 된다면 눈과 물이 만들어낸 겨울의 절경이 펼쳐진다. 작은 오두막들이 모여있는 곳, 닝구르 테라스. 나무들 사이로 놓인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요정들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아늑한 공간이 펼쳐진다. 올라가서 고즈넉한 오두막들, 창가에 놓인 작은 수공예품들. 이곳에서는 자연도, 시간도 천천히 흐른다.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이 순간을 느껴본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겠다. BA와 후라노 투어 끝난 후 이제 삿포로의 모노야마로 향하는 길. 전차는 조용히 멀어지고 도시는 점점 깊어지는 저녁빛에 물든다. 잠시 스쳐가는 이 순간도 여행의 한 장면이 된다. 모이오야마로 가는 길, 로프웨이 정거장이 점점 가까워진다. 이제 곧 삿포로의 야경을 만날 시간. 높이 오를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풍경, 모이오야마 로프웨이는 우리를 구름 가까이로 데려간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 그러나 빛으로 물든 밤의 모습이 시작된다. 모이오야마 로프웨이는 우리를 그 빛의 바다로 안내한다.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은 한 폭의 그림 같다.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과 하나가 되어 반짝이고 그 아래에서는 삶의 이야기가 고요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눈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과 마주하며 모이오야마 전망대에 도착했다. 도시의 불빛은 눈송이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분명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이 흐릿함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눈과 바람에 둘러싸인 이곳에서 느낀 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자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날 특별한 이야기들이다. 업은 점점 깊어지고 이 하루는 마음 한켠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될 것 같다. 다음날 삿포로에서 아바시리로 향하는 기차의 여정, 약 330km를 달리며 일본 홋카이도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긴다. 이 약 5시간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모험이다. 차창 너머로 펼쳐지는 서로는 끝없이 이어지고 눈 덮인 나무들이 지나간다. 도착할 아바시리는 겨울의 매력을 더하는 작은 도시로 오호츠크해를 따라 펼쳐진 독특한 풍경과 겨울철 얼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드리프트 아이스 관광으로 유명하다. 눈으로 뒤덮인 아바시리의 거리, 이제 겨울의 특별한 경험을 위해 유빙 쉐빙선 터미널로 향한다. 유빙 쉐빙선은 오호츠크해를 뒤덮은 얼음을 헤치며 나아가는 독특한 체험을 제공한다. 차가운 바다 위에서 만나는 유빙의 광경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유빙 속에서 들려오는 얼음의 균열 소리, 그리고 하얀 설원처럼 펼쳐진 바다. 곧 도착할 유빙 쉐빙선 터미널에서 우리는 자연과 더욱 가까워질 준비를 마친다. 이곳은 겨울철 오호츠크해의 유빙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많은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끄는 명소이다. 터미널 내부에는 승선장을 비롯해 유빙 관광을 기다리는 동안 편안히 쉴 수 있는 대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매점에서는 간단한 간식과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유빙 쉐빙선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자연과의 특별한 만남을 선사한다.
이제 곧 출발할 준비를 하며 유빙의 세계로 떠날 기대감이 가득하다. 오랜 시간 얼음에 둘러싸인 이곳에서 마침내 유빙 쇠빙선을 타러 탑승구로 향한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설렘이 가득하다. 이 배는 겨울의 오호츠크해를 가르며 새로운 경험으로 안내할 것이다. 배의 옥상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니 눈 덮인 겨울 바다와 강풍이 만들어내는 드넓은 풍경이 펼쳐진다. 쇠빙선의 튼튼한 모습은 얼음을 헤치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바다와 유빙이 어우러진 자연의 신비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쇠빙선이 만들어낼 얼음 소리와 겨울 바다의 생생함 속으로 들어갈 순간이 기대된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기타하마역이라는 특별한 장소로 향하는 기대감이 한층 더해진다. 기타하마역은 오호츠크에의 가장 가까운 역으로 겨울철 유빙 열차가 정차하는 특별한 장소이다. 역 내부에는 방문객들이 남긴 메모와 사진들이 가득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사한다. 곧 도착할 기타하마역. 이제 기타하마역에 도착했다. 오호츠크에와 가장 가까운 이 작은 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이다. 눈 덮인 플랫폼 위에 서는 순간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낄 수 있다. 이 역은 특히 2011년 무한도전 오호츠크의 특집에서 소개되며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소로 그 특별함이 더욱 빛난다. 이 작은 역은 단순한 기차 정거장을 넘어 겨울철에 오호츠크에를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관문이다. 또한 무한도전 속 추억을 떠올리며 이곳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겼는지 느낄 수 있다. 기타하마역을 둘러보며 느낀 감정은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따뜻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임을 깨닫게 해준다. 방문객들이 남긴 메모와 사진들이 벽을 가득 메우며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여준다. 무한도전 방송에서도 이 독특한 풍경이 담겼으며 역 내부의 아기자기한 소품과 따뜻한 분위기가 특히 인상적으로 소개되었다. 작지만 정감 있는 공간은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다음 날 아바시리를 떠나 다시 삿포로로 향했다. 삿포로에 도착한 후 일본의 제국 대학인 홋카이도 대학을 방문했다. 홋카이도 대학은 1876년 삿포로 농학교로 설립되어 일본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후 1918년 홋카이도 제국대학으로 개칭되었고 1947년 현재의 이름인 홋카이도 대학으로 변경되었다. 이 대학은 프론티어 정신, 국제성의 함양, 전인교육 및 실학이 중시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캠퍼스 중심부에는 약 12,000제곱미터 규모의 중앙 잔디밭이 펼쳐져 있으며 포플러와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산책 명소로 유명하다. 또한 1886년에 개원한 홋카이도 대학 식물원은 학술 연구용 식물을 재배하며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자연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캠퍼스 내에는 1999년에 개장한 홋카이도 대학 종합박물관이 있어 약 400만 점이 넘는 학술 표본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풍부한 역사와 학문적 유산을 간직한 홋카이도 대학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곳은 홋카이도 청구 본청사, 일본 홋카이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은 아카렌가 청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1888년에 미국풍 네오 바로크 양식으로 건축된 이 건물은 홋카이도 개척 시기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이 건물은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조 공사로 인해 폐쇄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25일에 재개장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부 관람은 불가능하지만 외관과 주변 정원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감상할 수 있다. 삿포로의 상징, 시계탑은 1878년에 건설되어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농학교의 연무장으로 사용되었다. 1881년에는 미국 하워드사의 기계식 탑 시계를 설치하여 현재도 가동 중인 일본 최고 수준의 탑 시계로 인정받고 있다. 삿포로 시계탑의 1층은 역사 전시실로 이 건물과 삿포로 농업학교의 역사를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에는 시계탑의 역사와 삿포로 농업학교의 전경 모형, 그리고 졸업생들의 프로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시계탑이 겪어온 역사적 사건들과 삿포로 농업학교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념품 가게가 있어 시계탑을 상징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이곳은 삿포로 시계탑의 2층, 원래 삿포로 농학교의 연무장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체육 수업, 군사훈련, 입학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현재 이 공간은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한 전시실로 활용되고 있다. 높은 천장과 목조 구조가 특징인 이곳은 메이지 시대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곳에서는 시계탑과 같은 하워드사의 시계 기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삿포로 맥주 박물관은 1890년에 설탕 공장으로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을 활용하여 1987년 7월에 개관했다. 이 건물은 클래식하면서도 유럽풍이 느껴지는 웅장한 모습으로 삿포로 맥주의 상징인 붉은 별이 박힌 굴뚝이 인상적이다. 1876년 홋카이도 개발위원회는 일본 최초의 맥주 회사인 홋카이도 개척사 맥주 양조소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삿포로 맥주의 기원이 되었다. 특히 17세의 나이에 독일로 건너가 맥주 양조법을 배워온 나카가와 세이베는 일본 최초의 맥주 양조 기사로서 1877년에 삿포로 라거를 출시하였다. 삿포로 맥주의 라벨에 그려진 붉은 별은 홋카이도 개척사의 깃발인 벽극성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삿포로 맥주의 뿌리를 상징한다. 전시된 다양한 맥주 병과 캔은 시대별 디자인과 포장 변화를 보여주며 맥주 산업의 발전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맥주 제조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디오라마와 영상은 방문객들에게 맥주 생산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인 시흥 코너에서는 신선한 사포로 맥주를 직접 맛볼 수 있어 방문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홋카이도의 역사와 문화를 따라 걸었던 하루. 대학에서 시작해 청사와 시계탑을 지나 맥주 박물관까지. 이제 삿포로의 하루가 지나간다. 다음 날 노보리베츠 온천마을의 한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하늘은 많은 흰 눈을 내려준다.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새벽, 노보리베츠 온천마을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간다. 발밑에 쌓인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겨울의 평온함을 더해준다. 거리 양옆으로는 눈으로 덮인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연이 만들어 낸 또 다른 경이로운 장소, 지옥계곡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발길이 닿지 않은 눈으로 덮인 계단을 따라 한 걸음씩 올라간다. 사각사각 들리는 발소리와 함께 눈발이 조용히 내려와 주변을 감싸고 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계단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온하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대자연의 에너지와 위대함이 느껴진다. 이곳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쌓인 눈과 끝없이 내리는 눈발 속을 걸으며 지옥계곡으로 향하는 길. 이 고요함은 마치 자연의 숨결이 멈춘 듯하다.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겨진 자연의 뜨거운 에너지가 점점 더 느껴진다. 지옥계곡, 현지에서는 지고쿠 단위로 불리는 이곳은 노보리베츠 온천 지역의 핵심이자 일본 홋카이도의 화산 활동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수백 년 전 화산 폭발로 형성된 이 계곡은 지금도 뜨거운 유황 온천과 증기를 뿜어내며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다. 지옥계곡이라는 이름은 그 모습에서 유래되었는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증기와 유황 냄새, 그리고 울퉁불퉁한 지형이 마치 지옥의 풍경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눈 덮인 겨울에는 지옥 계곡의 풍경이 한층 더 신비롭다. 하얀 눈 속에서 피어오르는 진비는 더욱 두드러지며 얼어붙은 공기와 뜨거운 온천의 대조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새하얀 눈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루야마 공원을 걸어간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눈의 감촉과 사방을 둘러싼 겨울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눈에 덮인 길을 따라가며 전통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홋카이도 신궁의 신비로운 모습을 떠올립니다. 흰눈 속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홋카이도 신궁의 토라이. 차가운 겨울 공기와 눈발이 더해지며 이 순간은 한층 더 신성하고 고요하게 다가온다.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토라이의 모습은 겨울의 풍경 속에서 더욱 빛났다. 눈 덮인 길을 걷던 중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작은 신사를 발견했다. 작고 아담하지만 신사는 여전히 신성한 분위기를 품고 있다. 경내를 둘러보며 일본의 전통과 신앙이 이곳에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조용히 내리는 눈이 더해져 이 순간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눈 덮인 길을 따라 홋카이도 신궁으로 다가간다. 이곳은 1869년 메이지 천황의 명에 따라 홋카이도 개척자들의 마음의 안식처로 설립된 신사이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신궁의 웅장한 모습은 따뜻한 평온함을 전해준다. 홋카이도 신궁은 홋카이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세신 오쿠니 타마노미코토 스쿠나비코신 오쿠니누시 신을 모시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신사가 아니라 홋카이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신궁 내부에는 참배를 위한 공간과 함께 방문객들이 소원을 빌 수 있는 사이센왕과 오미쿠지를 뽑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 소원을 빌며 전통적인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눈 덮인 겨울 풍경 속에서 신궁의 고요함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홋카이도 신궁의 또 다른 토라이 앞에서 멈춰서면 그 단단한 기둥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켜내는 듯하다. 홋카이도 신궁을 뒤로하고 겨울숲 속의 길을 따라 마루야마 동물원으로 향한다. 발길을 따라 내려오는 눈송이가 여행의 여정을 부드럽게 감싼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자연의 고요함과 함께 다가오는 동물원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마루야마 동물원 입구.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곳은 활기와 따뜻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이 문을 지나면 다양한 생명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루야마 공원 안에 자리 잡은 마루야마 동물원은 홋카이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으로 1951년에 설립되었다. 동물원은 북극곰, 펭귄, 늑대 등 홋카이도의 추운 기후에 적응한 동물들을 포함해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동물들의 복지를 고려한 설계로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겨울철에는 눈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홋카이도의 끝없는 설원과 그 속에서 만난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곳곳에 스며있는 전통과 따뜻함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눈 덮인 길을 걷고 북쪽의 겨울이 가진 특별한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보낸 하루하루는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겸손해지고 소소한 순간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비록 홋카이도를 떠나지만 이곳에서의 추억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자리할 것이다. 그 고요하고도 강렬한 겨울의 이야기를 지니며 눈 내리는 곳. 홋카이도이다.